지금으로부터 약 20개월 전에 배기관 아연 코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작업이 효과가 있었는지 확신은 못하겠지만 9년째 방치된 그랜저 배기관을 보니 여기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데군데 녹도 보이고 마음이 안 좋습니다. 차가 생각보다 낮아서 카램프를 써서 뒷부분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목재로 카램프 만드는 영상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카램프가 좋은 게 플로어잭을 쓰기 편해진다는 겁니다. 아마도 국내 최초가 아닐까 싶은 투 플로어잭입니다. 굉장히 튼튼한 편인 로어암에 대고 열심히 올려줍니다. 카램프만 써도 작업 자체는 가능한데 저는 작업을 편하게 하고 싶어서 차를 더 올렸습니다. 잭포인트에 안전잭을 받치고 플로어잭을 내려서 차체를 안착시켜줍니다. 안전을 위해 플로어잭을 하나씩 내리고 아주 살짝 올려서 추가적인 고정을 해줍니다. 이 촉매 부분까진 놔두고 이 중간부터 끝까지 아예 떼서 작업을 해볼 겁니다. 배기관 제거 시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스터드 녹 제거입니다. 너트를 제거할 때 녹슨 부분에 걸리면서 고착될 수 있습니다. 미니 글라인더를 쓰셔도 좋고 다행히 녹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배기관 너트는 수공구보단 임팩렌치가 좋습니다. 순간 타격이 필요하고 너트는 일단 놔둡니다. 반대편 너트도 똑같은 과정으로 녹을 제거하고 임팩렌치로 풀어줍니다. 너트를 제거하면 안 되는 게 이 부분에 고정 고무가 없으니 배기관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양쪽 플로어잭을 빼서 배기관을 고정해줍니다. 다음으로 배기관 고정 고무를 떼야 되는데 고무에 별 영향 없다고 하는 AS360을 뿌려줍니다. 전용 공구 없이 이거 빼려면 진짜 죽습니다. 공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맨손으로 제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장 대중적인 첼라를 써서 제거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튀어나온 금속과 고무를 잘 잡으면 힘을 잘 줄 수 있습니다. 조금씩 빼면서 윤활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힘을 주다가 튕겨서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플로어잭을 조금만 내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전용 공구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이 방법도 나쁘진 않은데 5분 안에 안 다치고 빼면 진짜 잘한 겁니다. 가뜩이나 공간도 없는데 이렇게 성공할 때의 기분은 말도 못합니다. 반대편도 똑같은 과정으로 제거했는데 거의 3, 4분은 걸렸습니다. 빨리 하는 것보다 안 다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어려운 두 곳을 해치웠는데 하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공간이라도 넓으면 쉬운 편입니다. 마음먹으면 맨손으로도 가능하겠지만 공구를 써야 나중에 손이 안 아픕니다. 마지막 고무까지 떼서 플로어잭을 내리면 배기관이 내려옵니다. 하지만 일단은 내리지 말고 배기관 앞쪽에 가서 공구통을 하나 두겠습니다. OVM 잭도 좋지만 받치는 부분이 작아서 비추천합니다. 높이가 안 맞아도 넓은 박스를 써야 이렇게 배기관을 확실히 받칠 수 있습니다. 너트에 녹이 장난이 아닌데 죽은 소 녹 제거제를 써보겠습니다. 구연산 나트륨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성분상 효과가 없을 순 없습니다. 단숨에 효과가 나오진 않고 일단은 그냥 담궈 두겠습니다. 고정 너트, 고정 고무 싹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배기관을 내릴 수 있습니다. 9년 된 배기관이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종이 박스나 돗자리를 써서 배기관을 꺼낼 생각입니다. 배기관 앞쪽으로 와서 공구통을 치우고 돗자리 위에 놓습니다. 이제 다시 뒤로 돌아와서 플로어잭을 완전히 내리고 플로어잭을 그냥 뒤로 끌어당기면 배기관도 같이 나옵니다. 필요 없다 생각했는데 여기 분해하는 게 작업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테스트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른바 냉각 침투제인데 가격도 비싸고 진짜 효과 있나?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뿌려야 되는지 애매한데 물론 많이 뿌릴수록 더 차가워지긴 할 겁니다. 금속이 냉각되면 쪼그라드니 그 틈으로 침투제가 들어가는
원리인 것 같은데 이거 한 통 다 쓰라는 건가 싶습니다. 스터드에 녹이 거의 없긴 한데 그래도 정확한 비교를 위해선 간단하게라도 녹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다시 분사해주고 직후에 손으로 만져서 냉각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차갑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시원한 것 같습니다. 여기 너트 두 개에 한 통 다 쓰면 액체 질소 같은 걸 떠올릴 만큼 충분히 차가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통에 2만원이 넘는데 이 정도에도 빠져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풀렸습니다. 이게 되면 수공구로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보니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임팩렌치로 하면 풀리나 했는데 이 부분이 유독 더 고착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냉각이 덜 됐나? 그 사이에 다시 온도가 올라가서 그런가?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말을 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한데 돈 쓰지 말고 임팩렌치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게 보기에는 가벼울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게스킷도 빼고 미리 준비한 곳으로 배기관을 옮기겠습니다. 사포나 철솔로 녹을 싹 날리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죽은 소 녹 제거제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호기심에 한 통 샀는데 진짜로 쓸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냥 다 쓰고 버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연산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으니 효과가 전혀 없을 순 없습니다. 솔직히 이걸 시간에 본인의 일에 충실하고 배기관 문제 생기면 교체하는 게 좋긴 할 겁니다. 이렇게 막 뿌리고 있으면 진짜 재밌는 건 사실이고 이게 즐거우면 이걸 취미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뿌려주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발청이 많이 됐던 부분은 특히 철솔도 좀 썼습니다. 특히 이 공명통의 가장자리 부분에 녹이 많던데 여기를 집중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뒤집으려면 배기관을 분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분해 안하고 통째로 뒤집으려면 장난 아니었을 겁니다. 배기관을 행거나 줄에 매달 수도 있었겠지만 떨어질 위험을 생각하면 그래도 바닥에 두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파츠 클리너를 써서 녹 제거제와 이물질을 싹 날리겠습니다. 도색이든 코팅이든 뭘 바르기 전에는 최대한 깨끗한 게 좋습니다. 이게 엔진오일 교환 정도라 생각했는데 작업이 크로스 멤버 내리는 느낌입니다. 이 작업을 저녁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송풍기로 빨리 말리고 아연 코팅제를 뿌리려고 했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